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 승인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입원이나 외래 기간 동안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에는 비급여만 본인 부담이고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완치될 때까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치료 기간이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통보서를 자세히 보면 입원이나 외래로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만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치의에게 산재 진료 계획서를 작성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치료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 노동자의 치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산재 노동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 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 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부상과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 이황화탄소 중독증,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 요양상태 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노동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 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지사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지사이며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를 산재 노동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진료계획서 심사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재 노동자의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 진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치료기간 및 치료 방법의 변경, 전원조치 등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노동자가 동시에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는 재해자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이고 더욱이 산재 승인까지 받았으니 그 다음은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착착 처리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급여를 신청할 때도 그렇지만 산재 요양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최종 책임은 재해자 쪽에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알아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반드시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그 지사에도 각각 자문의사가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자문의사 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 특별진찰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단에서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재 요양 신청을 거부한 상황과 동일한 절차로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